네, 이 정부가 한국형 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암 검진부터 해서 이 치료 또 사망까지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 암 발병의 근본 원인까지 연구를 해서 이 적극적으로 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. 자,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우리나라는 대장암과 위암, 또 갑상선암 등 이 주요 암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네네. 그동안에는 이런 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이 통합 관리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 잠재 가치가 높았던 이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, 이 병원별 관리라든가 또 표준화 문제, 또 데이터 결합이 미흡해서 의료 개선이나 또 신약 개발에 이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 사망원의 1위로 지목받고 있는 이 암 데이터부터 모으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그런데 이 개인의 의료 정보는 이 개인 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민감한 정보예요. 네. 이 민간 보험사들이나 또 의료 관련 기업들이 가장 이 눈독 들이는 정보들이기도 하고요. 그만큼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, 결국은 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이 정책이 등장한 것, 이 암과 관련된 이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또 해당 정보를 신약 개발에도 활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. 네, 뭐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일부 찬반 또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정부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이렇게 통합하겠다는 계획인가요? 일단 정부가 밝힌 인원 수는 이제 300만 명인데요.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과 심내혈관 질환, 또 호흡기 질환 등 이 한국인 3대 사망 원인 질환에 특화된 이 K-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전 주기, 전 생애에 걸친 이제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근데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한 정책이 이 300만 명 규모의 한국형 암 통합 빅데이터를 2021년 5월까지, 올해 5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죠. 네. 자, 그럼 이런 정보들은 어떤 경로와 또 방법을 통해서 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까? 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,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뭐 통계청처럼 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이 암 환자 데이터를 연계하고 또 결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결국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?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 정보는 이게 특성상 이 개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 암 환자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통합하려고 하는가?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하나는 이제 개인들의 정보를 크게 모아서 이 원리를 찾고 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인데, 결국은 개개인의 질병 치료를 지원하면서 또 의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미로 이게 엿보이고요. 이런 의도들이 자칫 이제 의료 민영화라든가 또 의료 영리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, 또 이런 의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. 네.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? 빅데이터는 이제 말씀처럼 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방법이나 또 도구로 수집하거나 저장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1분 동안에 구글에서는 이게 200만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
유튜브에서는 72시간의 비디오가, 또 트위터에서는 27만 건의 트윗이 생성되거든요. 이러한 데이터 생성은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 수와 또 빈도가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,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복제된 정보들을 일일이 이제 삭제하기도 어렵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그럼 다시 원론적인 의미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 빅데이터, 이건 뭐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?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정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, 제가 봤을 때 가장 와닿는 정의는 이 컨설팅 기관 이제 맥켄지가 밝힌 정의예요. 네. 이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의 수집이라던가 또 저장, 관리, 또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이제 규모로, 그 정의는 이렇게 주관적이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다, 이렇게 보았는데요. 말 그대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. 다만 이제 이 빅데이터는 이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, 또 대개 정부나 기업들이 이제 수집을 하고 활용하는데,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값싸게 지금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계획은 일단 300만 명의 암 환자 정보를 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하겠다, 뭐 이런 건데요.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통합하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? 기존 정보는 주로 암의 발견부터 치료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, 이제는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 시까지 좀 더 넓은 기간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암 관련 데이터가 주로 이제 발병 이후에 구축되던 이 기존 체계와는 달리, 암 진단 이전의 진료와 또 검진 데이터들, 또 사망 전후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 등 암 관련 전 주기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암의 예방과 검진, 또 진단, 치료, 또 예후와 사망까지 장기 추적 연구를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네. 자, 이 의료 정보라는 게 뭐 단순히 문자로 된 데이터만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뭐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게 문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영상이라든가 이미지, 또 유전체처럼 이 다양한 이제 융합형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DNA의 구조 변이처럼 이 암 발병의 근본 원인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이 암도 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. 그러면 이번에 네네. 정부가 수집하려는 암의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우선 이제 유방암과 폐암, 대장암, 신장암, 위암, 간암, 자궁경부암, 전립선암, 췌담도암, 혈액암, 이 백혈병이죠. 이렇게 이제 10가지 암인데요. 이 환자 수가 적어서 이 개별 병원 단위로는 연구가 어려웠던 이 백혈병 같은 경우도 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 암 검진에 필요한 그런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, 뭐 어떤 수준입니까? 일단 6대 암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혹은 약간의 부담으로 이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.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, 또 50세 이상은 변 검사를 통해서 이 소견이 나오면 이 대장암 정밀 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위암이나 간암, 또 여성은 이제 유방암 검사를 무상으로,
어떤 본인 부담금의 10%만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간 피운 사람들은 폐암검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 건강 검진 결과를 지금까지는 개인별 또 이 병원별로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제 통합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. 네, 그렇죠. 결국은 이런 건강 검진 결과부터 사망 이후에 이제 데이터들까지 이런 것들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까 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항암 관련 신약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? 정부가 이 암 환자의 정보를 이 빅데이터로 관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암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넘어서 이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겠다, 뭐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. 이 수집하는 암의 종류가 이제 열종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연구가 어려웠던 뭐 백혈병이나 또 체담암의 맞춤형 치료법의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. 이에 따라서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항암 신약 개발을 5건 이상 개발한다 이렇게 목표도 세웠고요. 네. 보건복지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한국형 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이 개인 맞춤형 표적 항암제, 또 암 예방 관리에 따른 이제 인공지능 기술, 또 암 진단 정밀 의료기기 개발, 또 암 치료 효과 비교 검증 체계라든가 항암제의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암 진단과 치료 수준의 어떤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. 더불어서 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암 데이터를 지역의 의료기관까지 공유한다고 하니까 그 범위나 이제 데이터의 복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개인의 의료 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도 그만큼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. 결국은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.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인 암을 통합 관리하고 또 신약 개발까지 한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. 하지만 뜻이 좋더라도 이 건강 정보는 민감하고 또 오남용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이 개인 의료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